한뉴스입니다. 미국민들이 기다리던 부양안 중에 $1,400 현금 지급이 내일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 서명 예정일을 하루 앞당겨 11일 저녁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이 시작되며 한 주 후인 22일에서 25일 사이에는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두 주 후인 29일부터 31일 사이에는 EIP 현금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이번에 우송되는 페이퍼 체크에는 1, 2차 때와는 달리 절차를 생략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에 서명한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역사적인 경기 부양안 시행으로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저녁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에서 5월 1일까지는 미국이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adults, people 18 and over, eligible to be vaccinated no later than May 1.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 접종 센터 수를 2배로 늘리고 드라이브스루도 가능하게 하며 접종 서비스 인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민들에게는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줄 것과 가능한 백신을 꼭 접종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21년 서머타임, 즉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번 일요일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3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조정되고 1시간이 더 앞당겨지게 됩니다. 서머타임 해제일은 11월 7일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서머타임 제도는 낮 시간이 긴 여름철 활동 시간을 늘려 전기를 절약하고 주민들이 좀 더 낮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머타임이 시행되면서 시차로 인해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거나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14일 서머타임으로 시카고와 한국과의 시차는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1위 회사인 넷플릭스가 부정하게 계정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는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따로 계정을 만들라고 공지하며 비밀번호 공유에 따른 매출의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정 한 개당 4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리서치 업체 매지드의 자료에 의하면 넷플릭스 계정 이용자의 약 33%가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현재 이용자 접속 시 본인 계정이 맞는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정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됩니다. 넷플릭스는 팬데믹 동안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최근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2억 명을 돌파했으며 주가도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회사가 도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최근 저소득층에게 월 $50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 프로그램인 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약 2천만 명이 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에 공평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fcc.gov/broadbandbenefits로 들어가면 자세한 신청 정보와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가정은 컴퓨터나 태블릿 구입 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 연방국세청 IRS가 가상화폐 관련 탈세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소유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숨은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었으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주식 앱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탈세가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해 공공거래 장부인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 시 증거를 남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 책임자인 제임스 리는 탈세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히며 형사기소를 비롯해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가상화폐 탈세자들은 거래 한도 안에서 소액 송금을 여러 번 하거나 자금을 숨기기 위해 불법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창업자 브루노 엘마아니와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맥아피는 가상화폐 관련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995만 5,274명, 신규 확진 29,372명, 누적 사망 54만 4,433명, 신규 사망자 수는 56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151만 8,84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0만 6,172명, 신규 확진 1,763명, 누적 사망 2만 901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9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